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길래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썸네일에 등장하는 요 버튜버가 누구냐, 피마루라는 버튜버고 구독자가 300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 290만이 넘어가지고 곧 300만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유명한 버튜버인데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버튜버가 생각보다 오타쿠 픽보다는 일반인들의 픽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떡상한 버튜버 중에 한 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틱톡의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나오고 뭐 오토메와 사이코패스라든지 여러 커버곡들 대박친 것들도 많아가지고 오리지널 곡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친구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요 대단한 친구가 바로 대기업의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떤 대기업이고 어떤 상품의 광고를 했냐면 일본의 대기업인 니신이 있어요. 일본 대기업 니신 식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뭐 농심처럼 라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피마루가 담당했던 광고가 UFO라는 야키소바 인스턴트 식품인데 그거를 광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뭐 여러분 얘를 모르지만은 구독자가 3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대기업의 광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게다가 니신 또 얘뿐만 아니라 많은 버튜버들한테 이 UFO라든지 자기네들 상품에 광고를 많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자체가 굉장히 버튜버를 이용한 마케팅에 친화적인 기업이고 친근한 기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브컬처에 관대해. 일본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특히 더욱더 그렇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로라이브도 니신의 상품을 광고 많이 했습니다. 뭐 아쿠아, 그 다음에 페코라, 스바루, 웬만한 애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니신이 여기 피마루를 데리고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 방식이 굉장히 논란이 됐다 이거죠. 왜 논란이 됐을까? 바로 요런 트윗을 남겨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린지 모르죠. 자, 니신 공식 채널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오랜만 점점점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윗 하나 써요. 그리고 이제 피마루라고 태그를 붙였죠. 야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딱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겼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거를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트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바로 이 UFO에 이전에 광고를 맡았던 카구야 루나를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카구야 루나가 광고를 한 이 장면을 똑같이 따라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는 카구야 루나고 얘는 다른 광고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테레비 CM으로 나갔거든. CF가 일본에서 CM이에요. 그러니까 TV 광고의 그 장면을 패러디해서 공식에서 직접 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친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여러분은 아니 자기네들 광고를 자기네들이 패러디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잖아, 그쵸?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일이다, 미친 거다 라고 알 수가 있다. 왜? 바로 카구야 루나가 피마루기 때문이죠. 자, 일단 카구야 루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카구야 루나가 버튜버 업계 2등이었어요. 1등이 키즈나 아이였고 키즈나 아이 이후에 데뷔했는데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구독자 90만을 넘기고 곧 100만 넘기는 두 번째 버튜버가 되지 않겠냐라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게 바로 카구야 루나입니다. 그래가지고 키즈나 아이, 카구야 루나
뭐 시로, 미라의 아카리 이렇게 4명 이래가지고 버튜버 4천왕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죠. 그때 뭐 토끼노 소라는 값도 못 치던 시절이고 그쵸. 그런데 얘도 뭐 항상 그렇듯이 회사랑 불화가 터져가지고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카구야 루나로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피마루로 다시 복귀를 하죠. 원래 피마루로 유튜버를 하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카구야 루나 데뷔했는데 카구야 루나에서 잘리니까 다시 피마루로 돌아간 거다. 그죠? 그런데 얘가 개인세로 돌아가서 유튜버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떡상을 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카구야 루나의 팬덤이 피마루가 카구야 루나니까 구독을 해줬어. 그랬는데 얘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떡상을 해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200만 이제 곧 300만을 넘길 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개인세로 활동을 하면서 버튜버 때처럼 뭐 일반 애들 있잖아. 일반 버튜버 라이브 방송하는 친구들은 버튜버 때 라이브 방송은 재미가 없어도 씹덕들이 봐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개인세가 되면 개인세 때도 재미없는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봐줘요. 그런데 카구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구야 루나로 실제 활동할 당시에도 라이브 방송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위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옛날 버튜버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은 오히려 유료로 거의 멤버십 비슷하게 방송을 했던 친구예요. 라이브 방송이 재밌냐고 하면 얘는 라이브 방송에 안 맞는 애가 맞긴 해. 왜냐면 횡설수설하고 말도 빠르고 재미가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얘는 라이브 방송 안 한 게 거의 신의 한 수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얘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하다 보니까 뭐 3D 라이브나 유료 라이브 때는 확실히 돈 값어치 하는 친구였다. 게다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 동영상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는데 피마루로 활동할 때도 라이브를 안 하고 동영상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떡상을 했는데 얘가 올렸던 노래들이 이제 일반인들한테서 떡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틱톡의 배경음악으로도 쓰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일반인들 픽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떡상을 했다 이거죠. 아 맞아요. 엄마가 한국인이었나? 그래가지고 한여 논란이 있었는데 나는 한국인 아니다 라고 대놓고 일본 이제 혐한들이랑 존나게 싸웠죠. 실제로 한국어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뭐 안녕하세요 정도는 하죠. 엄마가 자주 쓰니까. 어쨌든 얘가 카구야 루나 때도 이 니신의 광고를 받고 그 다음에 피마루로서도 니신의 광고를 받은 거의 최초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 업적을 달성을 합니다. 게다가 똑같이 자기가 광고했던 상품을 그대로 또 광고를 한 거예요. UFO 광고. 그렇죠? 그리고 니신 또 거의 세계 최초죠. 자기가 과거에 맡겼던 버튜버랑 그리고 그 버튜버의 아랫사람한테도 또 광고를 준 거의 최초에 가까운 기업이 됐다 이겁니다. 니신 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호로라이브 시절에 키류 코코한테 광고 주고 그 다음에 케이솔한테 또 똑같이 광고를 준 거야. 우라 루시한테 광고 주고 미케레코한테 광고 주고 그 다음에 아메미야 나즈나한테도 광고 준 거지. 와 미친 애들이죠. 그러니까 팬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 두 사람은 독일 인물이 아닌데? 그런데 대놓고 대기업에서 지들이 신나가지고 오랜만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게 즐거운 거야. 대기업이 나서서 렉카지를 하는 게 존나게 즐겁고 싱글벙글한 거죠. 그러니까 오타쿠 새끼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 버튜버의 아랫사람은 없다라는 그 불문율이 있든 없든 간에 알 바 아닌 거죠. 왜?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쵸?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어그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쵸? 졸업한 오시의 환생계를 발견한다면 그대는 어찌할 텐가?
또 만나서 기쁩니다라고 장문의 슈퍼챗으로 제 마음을 전할 겁니다. 날 알아봐줘, 오시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죄송. 정답은 처음 뵙겠습니다다, 이 자식아. 일단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아내 사람은 없다라는 컨셉으로 아바타로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서 방송을 하는 게 버튜버입니다. 때문에 다른 캐릭터로 재데뷔를 했거나 다른 회사에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전생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예의예요. 게다가 기업 소속인 경우에는 과거의 활동 캐릭터에 대한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내가 옛날에 어떤 캐릭터로 활동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화가 유지가 돼 왔었단 말이야. 왜? 내 오씨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오씨가 불법을 자행하고 전 소속사한테 고소당하는 일을 원치 않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쉬쉬하는 게 바로 버튜버 업계 문화였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게 예의상 모른 척 해준 거지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존우도 옛날부터 아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내 사람 이야기 한다고 욕 존나 먹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마다 맨날 말했어. 이거는 일본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다. 니들은 내 덕분에 알게 돼서 고맙다고 해라. 일본어 좆도 모르는 십덕들아.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저도 새끼 샤이버 레카츠 새끼 버튜버 업계에 나쁜 짓 하는 새끼라고 소문 존나 났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전달해 준 거예요. 제가 발굴해낸 사실이고 제가 따로 조사해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나 혼자만 아는 사실 아니었다니까. 그게 뇌피셜이고 거짓말이고 가짜 정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진실만 말한 겁니다. 어쨌든 이 아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버튜버로 활동을 하다가 회사에서 잘렸어. 케이손, 키류코코나 우루아 루시아처럼 잘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과거에 누구였다고 말하면 안 돼. 아까 말했잖아.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고. 그쵸? 그런데 내가 이제는 개인으로 활동을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잘려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걸 몰라. 이거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지 내가 과거에 누구였다는 거를 알잖아.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지적여주면 개꿀이겠죠. 왜? 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지켰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얘가 누구다 키류코코가 케이손이다 요런 말을 막 짓거리는 거는 내 잘못 아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니지산지 댕기다가 호로라이브 다니다가 개인세가 된 친구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사이버 레카충들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지가 활동할 때 지가 실수한 걸 잘근잘근 씹어댈 때는 존나게 싫었는데 막상 내가 개인세 되니까 레카충한테 자꾸 시그널을 보내줘. 하트를 날려. 왜? 내가 말 못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알지? 찡긋찡긋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활동했던 캐릭터 인지도를 그대로 개인세로 빨아먹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렇네. 주인이 이모가 과거에 이제 신유아였던 사실 동네방네 소문 내준 게 누구야? 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이모는 존우를 보고도 차단을 안 시켰던 거야. 그쵸? 코이츠 조선누룽지였잖아? 라고 한 거죠. 왜? 마음 한켠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거든. 그쵸? 근데 윤희는 과연 존우를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왜? 윤희한테 있어가지고는 얘들아 오타쿠들아 너네들 처녀 좋아하지? 나 처녀야. 그러면 너네들 나 좋아해주는 거 맞지? 왜? 윈윈이잖아. 너네들은 처녀를 좋아해. 나는 처녀야. 그러면 너네들이 날 좋아해주는 게 맞잖아. 이지랄 장사했던 게 우리 윤희한테 있어가지고 그게 흑역사겠어? 아니면 자랑스러운 과거겠어? 그쵸? 존나게 숨기고 싶은 흑역사잖아.
그래서 아마 윤희는 존우를 싫어하지 않겠나. 그쵸. 근데 내가 그때도 조언했어. 이거는 위험하다고.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면서 방송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나중에 비처녀인 거 들켰을 때는 후폭풍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는 충분히 진심 어린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한국 올 줄 몰랐지. 그쵸? 나는 그때 강지 회사인지도 몰랐어. 그냥 일본 조선 줄 알았어. 근데 한국에서 이야기하니까 누가 강지 회사라는 거야. 씨발 깜짝 놀래가 찾아봤지. 나 그때 사실 강지가 누군지도 몰랐어. 한국 인방을 안 봐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때는 아다리가 맞은 거죠. 왜냐면 팬들도 얘가 어떤 이름으로 전생을 했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얘도 내가 전생한 이름을 과거 팬들이 알아줬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에 레카충을 이제 음지에서 응원하는 거야. 좀 더 많이 소문을 내달라. 그쵸? 어쨌든 이러한 이제 서로의 이제 원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레카충도 이런 식으로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도움이 되는 레카충 활동을 할 때도 있다. 이거죠. 왜?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전 소속사밖에 없잖아. 그쵸? 전 소속사는 우리 회사에서 잘린 애가 우리 회사의 인지도, 우리 회사에 소속된 그 버투어 명의를 이용해서 가지고 우리 시청자 빨아가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얘 팬들이랑 이 안에 사람들은 그딴 거 저도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레카충이 이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제 레카가 아니라 정당한 언론이 되는 역할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존우가 했던 짓은 나쁜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언론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레기다 레카충이라고 하지만은 존우가 대한민국 유일한 참 언론이라니까. 그쵸? 감사히 여기십시오. 존우 보유국이라는 자부심 갖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런 사이버 레카충들의 전유물이었던 요런 이슈를 떠들어대는 거를 요거를 이제 니신이 하는 겁니다. 일본 굴지의 대기업이 대놓고 사이버 레카충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카구야 루나의 소속사가 아무런 말도 못해. 왜 말을 못해? 그쵸? 쳤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VOC가 이 소속사거든. VOC가 이거 트윗을 보고 이제 니신한테 말하는 거야. 저기 니신님, 카구야 루나의 아랫사람은 피마루가 아닌데 요런 트윗을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니신이 뭐라 하겠어? 근데 어쩌라고?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VOC가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의도가 다분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트윗하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비밀 유지 조항에 어긋나고 기업들 간의 비즈니스의 상도덕을 어기는 게 아닌가 점점점점 말하면 니신이 정색하죠. 야 내가 언제 피마루가 카구야 루나라고 했냐? 그렇게 한마디라도 한 적 있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우리 방송 CF에서 나왔던 장면을 합성한 거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면 너네 법무팀 데리고 와서 고소해. 그러니까 니신급 정도 되면 이 VOC 버튜버 조소 회사 사장한테 그래서 어쩌라고가 통합니다. 진짜야. 왜? 얘네들이 돈을 내는 입장이거든.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니신이 얘네들한테 광고를 주는 사람이에요. 광고 줍니다. 얘네들한테 돈을 받아서 광고를 대행했던 게 버튜버 조소 회사들이고 VOC인데 이거 이 정도 드립을 치는 거는 얘네들이 문제 삼지를 못해요. 물론 이게 뭐 사이버 레카충 새끼가 카구야 루나가 이제 피마루다 이러면서 요런 이미지 만들어 합성해가지고 올리잖아. 그러면 유튜브 채널 터지고
트윗 내려라, 이미지 삭제해라 이러면서 고소하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게 버튜버 회사예요. 호로라이브가 그러고 니지산지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짓거리를 니신이 하면 아무도 못 깝친다 이거죠. 근데 뭐 얘네들도 알죠. 대놓고 피마루가 카구야 루나로 활동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 놓으면 이거는 고소 사유가 됩니다. 대기업도 삥 뜯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는 거다 이거죠. 어쨌든 이렇게 말해도 지들은 대기업이라서 이 VIC가 못 갚칠 거 아니까 대놓고 이렇게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거죠. 사실상 양아치 짓거리가 맞긴 해요. 그러니까 레카가 하면 그냥 유튜브 채널 터지고 그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런 짓거리를 해도 유쾌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삥을 못 뜯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저작권 침해 영상이라 하면서 고소를 하잖아. 그러면 뭐 레카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차단돼요. 실제로 기업이 신고 넣으면 차단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VIC가 니신의 채널을 신고를 넣잖아. 차단이 되겠냐? 절대 안 되지. 변호사 등장해가지고 너네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단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며칠 동안 차단을 못했다. 그 며칠 동안 차단 해가지고 며칠 동안 영상이 사람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만큼 못 나왔고 그거는 너네들이 우리 홍보 효과를 못 보게 영업 방해를 한 거다. 이래가 맞고서하면 VIC 문 닫습니다. 그 정도예요. 대기업은 잘못 건드렸다가 집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니씨는 건드렸다가 역고소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깝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까도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또 다른 사촌왕 중 한 명이 미라의 아카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미라의 아카리도 카구야 루나랑 마찬가지로 회사랑 불화가 터져가지고 잘린 인물입니다. 이후에 알리오레 페페론치노라는 이름으로 환생을 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아니 일본의 초초 대기업인 소니에서 환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소니 뮤직의 홍보 방식이 논란이 되죠. 그쵸? 파스타입니다. 자, 소니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냐? 미친 애죠. 미친 새끼들이야. 소니 이 새끼들은 니신, 니신을 명함도 못 내밀어. 쪼잔하게 트윗하면서 간보는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우리 상남자 소니는 대놓고 시내 한복판에다가 트레일러를 보내버려. 일단 뭐라고 적었냐? 여러분들이 그 아는 그 전설의 사천왕,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사천왕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그 사천왕이 우리 소니 뮤직에서 데뷔가 결정이 됐다. 페페론치노! 이러면서, 요거를, 일본 시부야 시내 한복판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니게 했다니까. 미친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일본의 뭐 대형 아이돌들이나 하는 광고 방식인데, 소니 뮤직이 진짜 돈지랄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제대로 광고를 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숨길 생각도 없어. 버튜버의 불문율이고, 뭐 비밀 유지 조항이고 나발이고 내 알 바 아니다 이거요. 왜?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고소하든가 이 조쏘 새끼들아. 이런 마인드죠. 이거 진짜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소니 뮤직은 자신이 있거든. 이 정도 해도 너네들이 뭐 어떻게 못한다는 거 아니까. 그쵸? 너네 법무팀이랑 우리 법무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미라의 아카리 페페론치노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사람들이 물어보고 지들끼리 이걸로 어그로를 존나 끌어요. 게스트가 물어봐.
야, 그런데 너 뭐 소니 뮤직에서 데뷔하면서 전 4천왕 뭐 이런 말 하던데 그거 괜찮냐? 그 문제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니까 그거 근데 나는 모터 4천왕 전 4천왕 그게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나는 모른다. 소니 애들이 미쳐가지고 지들이 뭐 한 거지 급발진한 거지. 난 모르겠네. 뭐 어디서 본 것 같은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라고? 네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모르겠다. 소니 애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러면서 계속 요거에 대한 어그로를 끌면서 미말을 합니다. 경력직이에요. 역시 방송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이 짬밥이 예, 대단하죠. 실제로 얘는 미라의 아카리 소속사를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불만이 한가득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대놓고 전 소속사랑 척을 지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세등등하지. 왜? 내 뒤에 소니 뮤직이 있는데 자기가 아가리 터는 것도 아니고 소니 뮤직이 나서가지고 요렇게 돈 써주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니들 생각을 해봐. 내 뒤에 지금 삼성이 있는 거라니까 이거. 야, 내 뒤에 삼성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홍보해줄게. 재용이가 걱정 마. 너 전 소속사 그거 씨발 조쏘잖아. 걱정하지 마.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서울 한복판에 트레일러 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러면 나는 씨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욕도 해.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고 윤석열 욕도 하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영이가 내 뒤에 있는데 삼성이 내 뒤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뭐가 두려워. 그쵸? 그러니까 우리 미라의 아카리도 자기 뒤에 소니 뮤직 있고 그런데 뭐가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소니 뮤직에 허가가 나온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전 소속사라 아슬아슬한 라인 타면서 비꼬고 조리돌림하고 시비 털어도 괜찮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모종의 약속이 된 거예요. 너는 구독자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활동하는 데만 집중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약이 없는데도 미라의 아카리가 혼자 나댔으며 소니 뮤직한테 이 전 소속사가 시비 걸며 소니 뮤직이 나서서 미라의 아카리야 너 사과 방송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소니 뮤직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전 소속사가 지랄하는 거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자신들의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는 대기업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맨날 씨발 문제 터지고 누가 문제 삼으면 자사 버튜버한테 사과시키고 이러는 게 올바른 회사가 아니라고. 호로라이브 새끼들 봐봐. 대만을 나라라고 했다고 씨발 방송에서 중국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중국 공산당이 하는 말이 다 맞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 하면서 사과 방송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미친 새끼들. 그쵸? 소니는 대단한 새끼들이에요. 게다가 소니는 버튜버 안에 사람의 인권 신장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버튜버의 어깨에 만연해 있는 안에 사람은 없다라는 이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문화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버튜버의 아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왜? 아니 씨발 아내 사람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를 말하고 남기면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쵸?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소니 뮤직에서 데뷔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오랫동안 우리 소속사에서 활동을 하면 네가 그 버튜버의 아내 사람인 거 밝혀도 되고 그 버튜버의 권리도 너한테 주겠다. 요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니 뮤직에서는. 대단하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소니 뮤직 외에는 일본에는 없습니다. 미국에 이제 V쇼조는 아예 소니 뮤직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데뷔하는 친구한테 모델링 권한을 다 넘겨주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미케네코한테 뒤통수 한번 당했죠. 미케네코 이제 방송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나는 이 회사 나가겠다 이지랄하면서 이제 아메미야 나즈나 모델링 그대로 다 가져가 버렸죠. 진짜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줘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소니 뮤직은 역시 대기업답게 똑똑해가지고 너가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활동을 하면 모델링 권리를 일부분 넘겨주겠다 라고 계약을 한 거죠. 얘네들은 똑똑하죠. V쇼조는 멍청했고 너무 사람을 믿은 거고. 그렇죠. 어쨌든 회사랑 이제 싸웠죠. 미라이 아카리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잘린 거죠. 그런데 그런 미라이 아카리의 상황에 소니 뮤직이 동정을 하고 미라이 아카리한테 접촉을 합니다. 왜?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야. 소니 뮤직의 일을 했던 게 미라이 아카리이기 때문에 이미 연락이 닿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면 너 회사 그만뒀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여기에서 환생할래? 하니까 미라이 아카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오케이 해가지고 미라이 아카리가 소니 뮤직 소속으로 페페론치노라는 이름으로 환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 소니 뮤직은 미라이 아카리랑 전 소속사가 관계가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미라이 아카리의 편을 들면서 대놓고 전 소속사랑 싸우는데 힘을 보태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그로 끄는 홍보 방식이 미라이 아카리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해주는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와 미라이 아카리랑 소니 뮤직이랑 뭐 사이가 좋고 소니 뮤직이 굉장히 정의로운 회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게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은 그냥 마케팅 방법으로 사용한 어그로긴 해요. 그쵸? 미라이 아카리라고 대놓고 말만 안 하면 되잖아. 그쵸?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전 버튜버 사천왕이다 이러면 너네들 알잖아. 그쵸? 그 사람이 돌아왔다. 그 사람이 환생을 해가지고 우리 소니 뮤직의 버튜버로 데뷔를 한다. 이름은 말 못하겠다. 근데 너네들 누군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소속사의 신규 신인 버튜버를 구독을 해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소니 뮤직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돈 쏟아부으면서 대대적으로 어그로 끌면서 데뷔를 했는데 페페치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구독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일단 원래 이 정도 급 되는 애는 전생했으면 거의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야 되거든. 그런데 미라이 아카리가 광고 동영상으로 활동을 했던 버튜버이기도 하고 동시 시청자 숫자가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고대 버튜버다 보니까 구독자에 비해 가지고 동시 시청자가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 인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활동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직 미라이 아카리가 페페치로 환생을 한 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레카충들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면서 홍보를 해주길 기대하는 게 소니 뮤직이고 미라이 아카리 아내 사람인 페페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K소니랑 합방을 해가지고 자기가 미라이 아카리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다닐 거다 이거죠. 자 어쨌든 버튜버 아랫사람 이거 궁금해해도 됩니다. 뭐 빨간 약이니 파란 약이니 그런 거 몰래 즐길 필요 없어요. 대놓고 궁금해해도 돼. 그쵸? 이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거를 알려지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버튜버를 해고하고 버튜버 아랫사람의 권리를 빼앗은 전 소속사들만 이거를 지켜줬으면 하는 거지 우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시청자고 팬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뢰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니까. 너네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버튜버 아내 사람은 적어도 미라이 아카리는 자신을 홍보해 주길 바란단 말이야. 노골적으로 레카충들이 떠들어 주길 바래. 소니 뮤직이 대놓고 어그로 끌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떠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 내십시오. 미라의 아카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좆도 모르고 일본어도 좆도 못하는 새끼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왜 아랫사람 이야기를 하냐고 지랄 좀 그만해. 너네들 보면 미칠 것 같아. 어? 이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이거 일본에서 기사도 나와요. 일본에서 대놓고 페페치가 과거에 미라의 아카리로 활동하던 사람이라고 소니 뮤직이 광고를 했다. 이 지랄 한다니까. 걔네들은 상관없어. 왜? 기사 기레기들 그런 거 지켜주는 거 봤냐? 기사는 그냥 소니 뮤직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기자들은 그냥 마음대로 쓴다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러면서 조누처럼 설명을 해줘요. 나도 그래가지고 너네들한테 대놓고 미라의 아카리가 페페치로 환생을 했다. 그리고 요거를 대놓고 키워드를 언급 안 하지만은 소니 뮤직이 이거를 대놓고 광고를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누처럼 레카춘처럼 직접적인 키워드까지 사용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 언급하는 게 불편하고 족같으면 소니랑 니신한테 가서도 지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K손도 마찬가지고 미케네코도 마찬가지고 아랫사람이 대놓고 이 사실 자기가 호로라이브에서 활동했었던 사실을 떠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진짜 옷이라고 생각하면 걔네들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라 좀. 일본어 촛도 모르는 새끼들 위해 가지고 내가 알려주면 뭐해. 이 새끼들은 내 말은 다 거짓말인 줄 안다니까. 그쵸?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